가스공사는 1순위가 앤드류 니콜슨 선수고요. 2순위는 듀반 맥스웰. 그러니까 지난해에 뛰었던 선수들을 재신임하면서 그렇죠. 그대로 가지고 가는 네. 한국 가스공사입니다. 구단적으로 내부 평가는 그러니까 이게 코트에서 이제 네. 경기할 때 말고 훈련할 때도 보컬 리더 타입의 선수라 맥스웰이 네. 되게 그런 부분에서 분위기 되게 잘 만들어준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LG가 있는 데릴 먼로가 안양에서 그 역할을 너무 잘해서 사실은 네. 완전히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 뭐 이제 그런 외국 선수 간의 관계도 상당히 좋은 가스공사고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점수치를 쫙 매겨봤습니다. 민주구 기자가 지금 멘탈에서 10점을 줬는데 네네. 전 줄만하다고 봅니다. 상대 외국 선수와의 신경전 그렇죠.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부상 위험 있는 뭐 플레이라는 이런 네. 거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한테는 플러스가 되면서 상대한테는 마이너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신경전이었고, 그렇죠. 약간 좀 연기가 들어갔다고 본인이 인터뷰에서도 분명히 답을 했었고요. 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0점을 줬습니다. 요 시리즈에서 새롭게 준비한 네. 예, 항목인데 시너지 극대화 선수, 최수호 선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떤 건지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일단 극대화는 이 외국 선수들과 가장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합이 맞는. 예. 그렇죠. 그리고 최소한은 좀 시너지 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또는 약간- 외국 그 선수하고 이제 포지션이 겹쳐서 좀 피해 볼 수 있는. 그렇죠. 요런 선수로 저희가 각자 한번 네. 꼽아봤습니다. 네. 저 일단은 최소화 선수는 이대현 선수로 다 동일했고요. 네. 그리고 극대화 선수는 신승민, 김낙현, 벨란겔로 좀 각자 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대현 선수가 지난 시즌 이렇게 볼 때는 그 니콜슨이 어떤 다재다능함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대현이 지금 포지션 맞추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니콜슨이 외곽 갔을 때는 이대현이 거기서 골밑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언더사이즈 빅맨이고 네. 그리고 니콜슨이 이제 또 포스트업 옵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아, 때는 맞죠. 외곽에서 어떤 스트레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대현의 어떤 슈팅 효율이 네. 작년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좀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극대화 선수는 각자 다른데 네.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승민이 그런 역할을 한다. 네. 그래서 위기감 좀 느껴야 돼요, 이대현 선수가. 이제 대체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네. 신승민, 신주영 이런 젊고 좋은 선수들이 이제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김낙현입니다. 예. 김낙현. 아무래도 저는 그러니까 니콜슨이 이제 뭐 1대1 할 때는 뭐 사실 공간을 그냥 뭐 잡아먹으면서 하는데 2대2 할 때는 팝아웃으로 빠지는 게 훨씬 위력적이고 상대 수비에 고민을 많이 안겨주거든요. 로테이션 수비에 대해서. 그럴 때 그 그래비티를 극단적으로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선수는 역시 김낙현이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사실 벨란겔 정석호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니콜슨이라고. 왜냐면 그 선수들은 부스트로 그냥 쭉 치고 들어가면서 찍고 들어가면서 니콜슨에게 빼줄 수 있어서. 그렇죠. 근데 또 김낙현과는 또 다른 그 그래비티를 창출할 수 있어서 또 벨란겔이 요 맥스웰 같을 때도 사실 되게 합이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김낙현. 네. 저는 비슷한 걸로 벨란겔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때 잘했던 이유 중에 기량이 만개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뭐 KBL에 적응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게임들을 보시면 맥스웰, 니콜슨이랑 픽게임 굉장히 잘 이루어져요. 특히 맥스웰이랑 니콜슨이랑 픽게임 할 때 서로 달라요. 벨란겔. 벨란겔, 예, SL 예. 벨란겔 자체가. 그래서 보면은 잘 빠져주고 잘 주고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도 니콜슨이랑 맥스웰이 기본적으로 포스트 중심의 외국 선수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상대 수비도 넓어져요. 그 공간에서 포스트업을 쳐가지고 안을 넣거나 아니면은 그 상대 수비를 앞에 두고 아예 요리를 해버린다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은 이번 시즌 때, 지난 시즌 때 그 벨란겔 선수가 잘했던 걸 다른 팀이 막을 수 있을까? 쉽지 않다고 봐요.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강제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번 시즌도. 그래서 저는 벨란겔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팀도 재밌는 팀인데 일단은 재밌어요. 저희의 전반적인 평점이 8점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좋진 않아요. 합계 점수가. 일단 공통적으로 지금 내구성에 대해서 높은 점수가 없고 수비 시너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뭐 나쁜 평가가 아닌데 저희가 오히려 괜찮은 평가를 주는데 야, 이 수비와 내구성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데릭스는 이미 2번이나 부상 이슈로 KBL을 떠난 경험이 있고 예, 코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구성? 이 선수 사실 지난 시즌에 좀 부상으로 빠진 기간이 있었죠. 삼성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실점도 굉장히 높았지만 골밑 실점률이 상위 3번째 손가락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고 가는 겁니다. 폭탄 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재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코버는? 딴 팀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결국 그건데.
부메랑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 코번을 선택한 건데 과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완점을 찾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이 보완점은요 시즌 들어가봐야 알아요. 맞아요. 예, 정말로. 예, 뭐 보시면 딱 나오긴 하는데 네. 어떻게 나올지는 또 이제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 예. 일단 극대화로는 이제 저희가 좀 공통된 게 이대성. 그리고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민주 기자는 시너지 극대화를 이원석으로 꼽았고 네. 유덕 기자는 또 이제 최소화로 네. 꼽았습니다. 여기서 좀 완전히 상충되는 의견이 나왔고 또 이제 저는 구탕을 최소화 그리고 민주 기자는 이동엽을 최소화로 꼽았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좀 이번 시즌에 지난 시즌에 이원석을 생각을 안 하고 싶어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좀 극대화가 될 것 같다. 왜냐면 반대로 봤을 때 레인이 있었을 때랑 달리 데릭슨이 있었을 때 이원석은 분명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면 레인이랑 이원석이랑 활동 반격이 겹치다고 저는 지난 시즌 내내 봤었어요. 맞아요. 너무 복잡했어요. 그리고 코번이 나왔을 땐 이원석이 조금 너무 소극적으로 했던 것도 맞아요. 왜냐면 공격할 기회가 정말 많았는데 본인이 슈팅을 안 던지고 그냥 스크린만 걸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 때 이제 올 여름 국가대표랑 올 여름 때 보여줬던 이원석은 만약에 이제 정말 그 자체를 성향 자체를 다르게 가져간다면 시너지 효과가 낼 수 있는 조건들을 너무나도 많이 갖추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원석이 사실은 지금 정말 극적으로 변해서 외곽이었던 그 뭐 시그니처 플레이를 탑재를 하고 또 외곽에서도 슛이 정말로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데릭슨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이원석이 용병 수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도와주거나 네, 그것도 외곽도 나가줘야 돼요. 그렇죠. 수비의 부담이 너무 많아진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원석이 나쁜 게 아니고 이원석은 제가 볼 때는 올 시즌에 올라올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근데 시스템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자, 그리고 이제 극대화로 저희 이제 유덕 기자와 저는 또 이대성을 꼽았는데 저는 솔직히 이대성과 코번의 2대2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2대2에서 이대성이 코번을 얼마나 잘 살려줄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근데 그 코번이 순간순간 페인트 존으로 자리 잡는 그때 패스 잘 넣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즌에 솔직히 이정현 말고 삼성 선수 중에 그거 잘하는 선수가 없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근데 이대성은 다른 삼성 선수보다는 훨씬 잘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번한테 오버헤드로 이렇게 쑥쑥 얼려주는 패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코번을 이정현처럼 어느 정도 살려줄 것 같다. 플러스 데릭슨과 조합은 괜찮을 수 있겠다. 2대2에서 피켄팝으로. 여러분 팬분들께서 뭐 이대성 혼동한다 하지만 저는 이대성이 혼동한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결국 마침표를 찍는 선수고 동료들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정통 포인트 가드라는 이제 예전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외국 선수를 살려주는 김승현 같은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있었다면 이대성 같은 경우의 포인트 가드를 본다면 외국 선수를 본인이 활용해가지고 본인이 득점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완전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물론 이제 혼자 공격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미드레인지 게임을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보셨을 때 혼자 농구한다라고 보시는 게 당연하게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동료들을 본인이 이제 이용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특화된 선수다라고 보기 때문에 혼농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선. 이대성은 그 스크린 받아서 풀업 점퍼, 그러니까 점퍼든지 찬스를 본인의 득점 찬스를 보고 코번은 밖으로 나와서 스크린 걸고 롤하는 가속을 이용해서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 페인트 존에서 몸으로 밀고 들어가서 공격 리바운드 잡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완전 그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뭔가 2대2 통해서 패스로 뭔가 막 탁탁탁 이런 거보다는 근데 그러려면 코번이 나와서 스크린 거는 속도도 좋아야 되고요. 들어가는 그러니까, 속도도 줘야 되고. 들어가는 속도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일단 되게 흥미로운 게 기본 능력, 1대1 능력, 뭐 2대2에서는 저희 전부 다 평균 이상 아주 높은 점수를 매깁니다. 최고죠. 네, 근데 공통적으로 또 낮은 게 이 멘탈입니다. 민중기사 2를 줬어요. 나 저럴 줄 알았어요. 0을 안 준 게 어디예요? 쇼롱의 2021 시즌 때 테크니컬 파울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혹시? 네,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꽤 많았던 걸로. 전체 1위입니다. 아, 자, 프림이 2022-23 시즌에 처음 왔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즌까지 2시즌 동안 테크니컬 파울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0개 넘지 않나요? 무려
17개입니다. 합계. 자, 두 시즌 합계. 그러니까 그 두 시즌 합계 17개인데 평균도 2위가 몇 개인 줄 아세요? 2위가? 누군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5개입니다. 3배예요. 압도적인. 네. 3배입니다. 3배. 그러니까 두 선수가 뛰었을 때 압도적으로 그 시즌 때 테크니컬 파워를 가장 많이 챙긴 선수예요. 멘탈을 좋게 줄 수가 있나요, 이거를? 하지만 맞아요. 좋게 줄 수 없죠. 저는 프림의 희생정신에 있어서는 분명히 플러스 점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1점을 넣었습니다. 이 두 선수의 기량 얘기는 사실 반대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다 그냥 멘탈 얘기만 하는 것 자체가 반대로 기량이 좋다는 방증이고.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너지 극대화 선수로는 공통적으로 박무빈 비롯한 핸들러들을 그렇죠. 꼽았고, 최소화로는 저희가 좀 이제 빅맨들을 좀 많이 꼽았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저는 명확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김준일 선수가 정말 뭐 올여름에 살도 좀 빼고 정말 열심히 주장이잖아요, 또. 그죠? 그런데 이 숄롱과 프림, 다르지 않은 색채의 두 외국 선수가 한 팀에 있다면 자동적으로 김준일 선수는 당연히 좀 포지션 자체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김준일 선수가 이제 프로 데뷔 이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보통 포워드형 외국 선수랑 같이 뛰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인 시절에는 리오 라이온스가 있었고, 또 19, 20 시즌 때 또 괜찮은데 그때는 또 닉 미네라스가 있었고, 물론 뭐 라거나 이제 그때는 리카르도 라틀리프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뭐 챔피언 결정전 올라가고 그때도 좋았는데, 그때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이제 포워드 외국 선수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을 때 좋았는데, 실제로 LG 있을 때도 커닝햄 선수랑 같이 이렇게 듀오로 이렇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될 선수인데, 이제 프림과 숄롱은 활동 반경도 좀 겹치고 좀 많이 좀 뭐랄까요,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죠. 그리고 뭐 박무빈 옥존이 수혜를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맞아요. 게다가 좋은 건 뭐냐면 높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리바운드, 공중 리바운드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돌파해서 얹어만 넣으면 돼요. 그리고 뭔가 이 가드들이 겁 없이 주는 선수들이잖아요. 박무빈, 안드레 그렇죠. 옥존. 그러니까 프림도 지난 시즌 때 좋았을 때 보면은 박무빈이 그냥 겁 없이 엔트리 패스 딱 넣어주면 그냥 넣어주면 한 골이에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 시너지가 있다. 네,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가지고 놀 수 있잖아요, 그 빅맨들을. 그리고 가지고 놀 수 있는 선수들이고. 기대가 됩니다. 네. 소노도 아주 흥미로운 팀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두 선수가 네. 사실은 기량은 좋은 선수다. 단 네. 현재 몸 상태가 문제다. 앨런 윌리엄스는 저희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이 무릎이나 네. 뭐 이제 이런 그런 부분에서 관건이고, 네. 스톡스는 사실 제가 또 막 알아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안 뛰었어요. 네. 프로 기록이 없어요. 19, 20 시즌 이후로는 없죠. 예. 그러니까 이 공백기. 그러니까 그 그렇죠. 공백기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소노가 2옵션으로 그렇죠. 영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정상적으로 뛰었으면 사실은 훨씬 더 몸값이 나가는 그렇죠. 선수라는 것이 소노 맞아요. 쪽의 설명이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행운이고 도박수인데, 네. 과연 그럼 스톡스가 그 체중이나 뭐 이제 몸 상태를 얼마나 만들 것인가. 이게 되게 좀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구성들이 다 점수가 네. 좋지 않아요. 네, 제일 높은 게 7점, 그리고 제가 5점을 줬습니다. 네. 근데 이 내구성 플러스 해가지고 그 농구 공백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평가가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실제로 농구 공을 아예 손에 안 된 건 아닙니다. 뭐 픽업 게임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자주 이렇게 본인 몸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본업이 이제 영화 산업에 뛰어들다 보니까 최근까지도 뭐 크랭크업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진실성이 조금 이제 의문부호인 거죠. 과연 이 사람은 이제 이게 아니더라도 갈 데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농구가 아니더라도 영화로 뛰어들 수 있다. 이런 좀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좀 짜게 줬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서 이제 시너지 극대화 최소화 꼽아봤는데, 네네. 일단은 다 약간씩 다릅니다. 네. 네. 먼저 이제 정희재, 김민욱 각각 꼽아주셨고, 저는 최승호, 정희재, 임동섭을 네. 극대화, 최소화를 이정현. 근데 저는 잘하는 선수들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외국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너지 최소화 선수를 한 명도 두진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네. 이 최소화가 아니라 전부 다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외국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앨런 윌리엄스나 자넷 스톡스는요, 1대1로 막을 수 있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상대 팀이 1대1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든 트랩이 들어오고 2명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수비 방법 어떻게든 그렇게 선택을 할 텐데. 그러면 결국에는 소노가 잘하는 농구, 김승희 감독이 잘하는 농구, 코너에 슈터들 박아놓고 거기서 던지는 그런 농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포워드들은 무조건 플러스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김민욱이랑 정희재도 마찬가지죠. 거의 플러스가 되는 코너 3점 3&D. 근데 이정현, 이재도는 이 두 선수랑 같이 가지고 놀 것 같아요. 이 코트 안에서 농구 자체를. 그러니까 앨런 윌리엄스랑 자넷 소스는 농구를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도 평가가 좋아요. 미국에서도 지금 있는 뭐 오누아쿠나 이런 선수들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평가가 좋은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성기 기량을, 그러니까 좋은 기량을 되찾는다면. 이거는 근데 깔고 가야 되는 게 그 변수를 버리고 평가하려면은 다 낮게 줄 수밖에 없어요. 점수를 자체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기억선에서 앨런과 자네를 평가한다면 너무나도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 선수들은 각자 팀 그리고 중국에서나 호주에서나 보면은 그 같이 동료들을 시너지 효과를 다 냈었어요. 이 선수들은. 그 리그들을 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정현, 이재도 이 KBL에서 손에 꼽히는 좋은 가드들과의 시너지 효과? 이거는 상상 못할 정도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정관장. 네. 아, 스톡스 선수는 9월 6일쯤에 입국한다고 합니다. 비자 발급이 좀 늦어져서. 네. 자, 정관장이 지금 1순위가 캐리 라렌 선수고요. 아우. 2순위가 마이클 영 선수인데 캐리 라렌과 마이클 영이 비슷한 게 있고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캐디 라렌도 빅맨인데 스트레치형 빅맨 가까운 선수. 그러니까 4번인데 약간 3번, 3.5번 같은 그런 선수. 마이클 영은 비슷한 스타일인데 3번 같은 그쵸. 4번인데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그런 외곽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는 그런 선수. 네, 그렇죠. 정관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비티가 있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로버트 카터가 있었는데 작년에. 근데 그 선수는 팀 동료를 활용할 줄 몰라요. 자기가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선수는 이 선수는 뭐냐면 자기가 해결할 때의 어떤 능력과 빼줄 때의 어떤 그런 구분, 그러니까 슈팅 셀렉션이 괜찮기 때문에 이 선수가 만약에 모션 오펜스에 어떤 적응을 하면서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선수에게 어떤 그래비티가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KGC는 찬스가 날 수도 있다. 시너지 극대화 선수하고 최수호 선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라렌 있을 때랑 영 있을 때랑 좀 달라져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맞아, 약간 맞아. 어렵긴 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좀 갈린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라렌의 1옵션을 생각하고 라렌의 어떤 외곽슛 능력이나 2대2에서의 어떤 합은 확실히 변준영 같이 좀 수비를 깨부술 수 있는 핸들러가 있는 게 낫다 싶어서 변준영 것 같고 최소한 역시 이제 이종현. 그러니까 저는 이종현이 마이클 영일 때는 이종현, 김경원이 뭐 써주셨지만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라렌과의 조합을 봤을 때는 공간적으로 좀 왜냐면 지난 시즌에 이종현 선수 득점 많이 한 경기 이런 것도 보면 결국엔 페인트존이에요. 거기서 힘으로 자리 잡고 거기서 1대1 하거나 받아먹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종현 선수는 조금 약간 라렌이 아무리 좀 빠질 줄 아는 선수여도 기동성적인 면에서 하이로가 안 돼서 약간 힘들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전 반대로 앞선에 이제 볼을 좀 많이 만져야 되는 선수들이 좀 마이너스가 좀 되지 않을까? 저도 특히 마찬가지. 영이 있을 때는. 변준영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박지우는 지난 시즌 때 지미 타임을 많이 보여주면서 이제 본인 가치를 올렸다고 생각하지만 그 지미 타임의 횟수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맞아요. 네. 이젠 변준영이라는 확실한 이제 S급 이제 선수가 있고 이제는 외국 선수랑 또 맞춰야 되는데 박지훈이 저번처럼 그러면 과연 그 롤플레이 역할을 최대한 수행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본인이 받는 연봉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제 물론 지미를 믿지만 조금 이제 작아질 수 있다 본인의 포지션이 생각이 좀 듭니다.